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선택 과목 중에 확률과 통계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통과목 22문항을 같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23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23번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3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9제곱의 개수는, 그래서 단순한 이항정리 문제이기 때문에 x 9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5번 중에 3번 x세제곱을 뽑아야 되고 나머지 2번을 3을 뽑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90x의 9제곱,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x 9제곱의 개수는 90이니까 23번의 정답은 3번. 24번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중 4,000 이상인 홀수의 개수는, 자, 4자리 자연수, 그래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4,00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 또는 5가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의 자리에서 올 수 있는 숫자는 1, 3, 5,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1000의 자리 2가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 5가지, 10의 자리도 5가지, 1의 자리 3가지. 그러므로 계산해 보면 150개의 홀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 25번 흰색 마스크 5개, 검은색 마스크 9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마스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일 확률은,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라고 했기 때문에 6건의 확률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것 같고, 그래서 1에서 빼주겠다. 어떤 확률을? 전부 다 검은색 마스크일 확률은, 그래서 14개 중에 3개를 뽑는데 9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를 빼겠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4, 13, 12분의 9, 8, 7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2, 그 다음에 2, 4, 3, 3, 그래서 13분의 3만 남으니까 1 빼기 13분의 10이므로 계산을 하면 13분의 10. 그러므로 25번의 정답은 5번. 26번 주머니에 1이 적힌 흰 공 1개, 2가 적힌 흰 공 1개, 1이 적힌 검은 공 1개, 2가 적힌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1개이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인 사건을 B라 할 때 PA 합집합 B의 값은,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전체 6개의 공 중에 3개의 공을 꺼내겠다. 그래서 6시 3. 그 중에 흰 공 1개, 검은 공 2개를 뽑는 사건 A의 확률. 그러면 흰 공 2개 중에 1개, 그리고 검은 공 4개 중에 2개. 그리고 PB는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 그러면 3개 모두 2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4개 중에 3개의 2를 뽑겠다.
그리고 PA 교집합 B라는 건 흰색 E 하나, 검은색 E 두 개를 뽑아야 되므로 한 개 중에 한 개 곱하기 세 개 중에 두 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C3은 20분의 12 더하기 4 마이너스 3, 그러므로 20분의 13. 보기에서 골라보면 26번의 정답은 3번. 27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한 개의 용량은 정규 분포 N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16개를 임의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746.1보다 크거나 같고 755.9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N개를 임의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는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B-A의 값이 6 이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도 95%와 신뢰도 99%의 그 표준 정규 분포표 값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주어진 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계산해 보면, 표본의 크기가 16이기 때문에 x바 마이너스 95%, 즉 1.96 곱하기 루트 n 4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이 왼쪽 값이 746.1이고 이 오른쪽 값이 755.9. 그렇다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x바를 계산할 수 있는데 1502이기 때문에 751이 x바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즉 0.49 곱하기 시그마가 4.9이기 때문에 시그마가 10인 걸 알 수 있다. 이때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는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6 이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의 최소값. 그렇기 때문에 이제 b-a는 2 곱하기 99%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 이하래? 6 이하. 그래서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0.43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8.6이 되겠고, 그러면 이걸 제곱해 보게 되면 4 곱하기 4.3의 제곱, 그러면 4 곱하기 1600, 240, 1849, 즉 18.49.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3.96이기 때문에 n이 73.96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최소값은 74가 되겠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27번의 정답은 2번. 28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p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빼기 p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4분의 1, p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는 2분의 1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단 a, b, c는 상수. 자, 지금 이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0부터 b까지의 확률, 즉
p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넓이와 같기 때문에 이 넓이를 p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 넓이를 q라고 한다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이므로 p 더하기 q는 1이고 주어진 조건에서 p-q는 4분의 1이라고 했으므로 이걸 계산해 보면 p는 8분의 5, 그 다음에 q는 8분의 3인 걸 알 수 있다. 그때 p가 2분의 1 bc이기 때문에 2분의 1 bc가 8분의 5이면 bc는 4분의 5이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q가 2분의 1 ac이기 때문에 이 값이 1이므로 ac는 2. 그럼 이제 마지막 조건 p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럼 p가 8분의 5니까 2분의 1보다 크므로 루트 5는 대략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이 둘러싸인 넓이가 곧 확률이기 때문에 저 넓이를 계산해 보면 p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기울기가 b분의 c이기 때문에 b분의 루트 5c 그래서 2b분의 5c인데 이 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므로 b분의 5c가 1이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bc에 관련된 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을 곱해보면 5c제곱이 4분의 5, 즉 c제곱이 4분의 1, 그러므로 c의 값이 얼마? 2분의 1. 그러면 c가 2분의 1이니까 b는 2분의 5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으면 a는 4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본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기 때문에 다 더해보면 7. 그러므로 28번의 정답은 4번. 자, 이제 단답형 29번. 앞면에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 뒷면에는 모두 0이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6장의 카드가 그림과 같이 6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자연수 K가 보이도록 놓여 있다. 이 6장의 카드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이면 K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카드를 한 번 뒤집어 제자리에 놓는다. 위의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때 주사위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은 P분의 Q이다.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단 P와 Q는 서로 소인자연수. 자, 이제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확률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위의 시행을 3번 했을 때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 그래서 3번 시행을 반복한 다음에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인 사건을 A, 그 다음에 그때 또 주사위의 1의 눈이 한 번만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P, B바 A, 즉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는 PA분의 PA 교집합 B이기도 하지만 NA분의 NA 교집합 B이기도 한데 이 시행이 어떤 시행인지 보자면 뒷면은 모두 0, 앞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 6이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의 자리에 있는 카드를 한 번씩 뒤집는다는 건데 자, 그럼 뒤집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홀수를 뒤집으면 홀수만큼 빠지거나 더해지고 짝수를 뒤집으면 짝수만큼 더해지거나 빼지게 된다. 즉 홀수 번째 자리에 있는 걸 택하면 홀수만큼 더하거나 빠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짝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나온다면 짝수만큼 더하거나
빼지는데 지금 처음에 눈앞에 보이는 숫자는 1부터 6까지의 합, 즉 21이기 때문에 이 시행을 3번 해서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결국 3번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는 홀수만큼 더하거나 빼줘야겠지. 그래서 홀수만큼 더하거나 빼주기 위해선 결국 주사위 3번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홀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NA를 계산을 할 건데 3번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3번 나오거나 또는 홀수 한 번에 짝수가 2번 나오면 되기 때문에 NA를 계산해 보게 되면 자, 홀수가 3번, 즉 홀수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3의 세제곱 또는 자, 홀수 한 번에 짝수 2번인데 순서까지 정해줘야 되므로 3번 중에 한 번 언제 홀수가 나오는가, 그리고 그 홀수가 무엇이며 그 짝수는 무엇인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 27 곱하기 4이기 때문에 108. 그 다음에 이번에는 NA 교집합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3번 선택된 수의 합이 홀수인데 그때 주사위 1이 몇 번? 한 번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래서 3번 중에 한 번 1이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모두 홀수이거나 모두 짝수인데 그때 그 홀수는 1은 아니다. 그래서 1이 아닌 홀수가 2번 연속 나오는 경우의 수가 2의 제곱, 그 다음에 짝수가 2번 연속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의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 39.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결국 NA분의 NA 교집합 B라고 했기 때문에 108분의 39, 즉 36분의 13이 되겠다. 그래서 구하라고 한 분모 분자의 합은 얼마? 49. 그러므로 29번의 정답은 49가 된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30번. 집합 x는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가조건을 보면 9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fx는 f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조건 x가 1보다 커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x보다 작거나 같고 x가 6보다 커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는 x보다 크거나 같다. 다조건 f6은 f5 더하기 6이다. 자, 일단 가조건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되는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물론 중복조합을 써서도 풀 수 있겠지만 이제 나조건을 통해서 이제 배제를 하는 경우의 수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용도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다조건을 잠깐 보면 다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F6이 F5 더하기 6인데 이게 당연히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F5는 일단 1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또 이제 F5가 1보다 커나 같아서 F6은 7보다 커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제 수용도를 F5와 F6을 기준점으로 해서 할 거라서 이제 이렇게 한번 범위를 구해봤고 이제 나조건과 가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5 이하의 자연수의 함수값 그리고 6 이상의 자연수의 함수값을 수용도로 나타내 볼 건데 자, x, fx 그래서 일단 5 이하부터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5, 4, 3, 2, 1 그럼 먼저 F5가 4인 경우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더 많은 것부터 써볼게. 그러면 F5가 4라면 F4는 4보다 작거나 같은데 또 여기서도 나조건에 의해서도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 3, 2, 1 모두 가능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F3은 4보다 작거나 같은데 나 조건에 의해서 3보다도 작거나 같으므로 3, 2, 1 세 가지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 2, 1 여기는 2, 1 여기는 1. 자, 가나 조건을 모두 반영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자, 3의 경우에는 3 이하지만 F2가 2 이하라고 나 조건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2, 1 여기도 2, 1 여기는 1. 마찬가지로 여기도 2, 1 여기도 2, 1 여기는 1 여기도 2, 1 여기는 1 여기는 1.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F1은 1보다 작거나 같아서 무조건 1일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F4가 4인 경우가 지금 몇 가지야? 5가지. F4가 3인 경우도 5가지. F4가 2인 경우는 3가지. 그 다음에 F4가 1인 경우는 1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가 몇 가지? 14가지인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일 때 이러니까 3일 때, 그럼 3일 때 또 해야 되지 않느냐? F가 3이면 F4가 3 이하기 때문에 요 아래 3개의 값만 더해주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F5가 2일 때는 요 아래 2개의 값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이 이후의 함수값이. 그래서 그 수형도 하나만 적어 놓게 되면 일단 F5가 1, 2, 3, 4의 값을 가질 때 모든 그 아래쪽에 있는 함수값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x, fx 6, 7, 8, 9, 10도 해볼 건데, 이게 이제 6이 7일 때, 근데 6이 7일 때라는 게 5가 4일 때이고 이 뒤에 경우랑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보면 똑같거든. 왜냐면 이제 fx가 x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fx가 x보다 크거나 같아서 여기가 7, 8, 9, 10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7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5가지, 8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5가지, 9일 때 3가지, 10일 때는 전부 다 10이니까 1가지. 그래서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경우의 수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실 수영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적는 거라서 해보니까 이제 대칭성을 갖게 되더라. 그럼 이제 다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F5가 1이고 F6이 7인 경우, 자, F5가 1이면 F4가 1일 수밖에 없어서 일단 5 이하의 순서쌍은 1가지. 그 다음에 F6이 7인 경우에는 이 전체 경우의 수니까 총 몇 가지? 14가지. 자, 두 번째 F5가 2이고 F6이 8인 경우, 그럼 F5가 2라는 건 F4가 2 또는 1이기 때문에 이 아래 두 개의 경우의 수, 즉 4. 그 다음에 F6이 8이라는 건 F7도 8 이상이기 때문에 이 아래 세 가지 경우의 수, 즉 5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9. 그래서 전체적으로 36가지의 함수가 가능하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해보게 되면 F5가 3, F6이 9. 그럼 F5가 3이면 F4가 3 이하라서 이 아래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니까 9. F6이 9면 F7도 9 이상이기 때문에 이 아래 두 가지니까 3 더하기 1은 4. 그래서 아까 위에 수영도에서도 대칭성을 가졌듯이 사실상 이 네 가지 경우도 대칭성을 가지면서 계산이 된다는 걸 쓰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F5가 4인 경우는 전체 경우니까 14, F6이 10인 경우는 이 뒤에 F7, F8, F9, F10 모두 10이니까 1가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경우는 50 더하기 50, 즉 50의 2배니까 100이므로 마지막 30번의 정답은 얼마?
100. 그래서 이 30번 문제의 경우 아까 이제 초반부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 가족권을 보고 중복조합을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이 중복조합 중에서 이 나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걸 제외시켜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포함과 배제할 때 약간 실수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수영도를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 수영도를 이용해 보니까 약간 대칭성도 눈에 보이고 해가지고 약간 좀 생각보다는 이제 풀이는 길지만 좀 계산 실수 없이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이 풀이를 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용한 풀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이 푼 그런 풀이들이나 아니면 해설들을 찾아보길 바랄게. 자, 이렇게 마지막 30번 문항을 끝으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까지 이번 23년도 수능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는데 물론 뭐 생각보다 잘 본 학생도 있고 생각만큼 보지 못한 학생도 있을 거야. 뭐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사실 후회는 되고 뭐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또 받아들일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본인이 이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입시 기간 전략을 잘 짜서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 그럼 다들 모두 고생했고 화이팅! 안녕!